자, 요즘같이 그 쌀쌀한 날 길을 가다가 그 차에서 네. 어묵을 파는 그 모습을 보면 달려가서 어묵 추워 하면서 하나씩 집어먹게 되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서 국물을 확 먹으면 어묵을 싹 녹게 되는데 어묵탕과 이 어묵 전골의 차이점이 뭔가요? 일단 탕 하면은 어묵 자체가 주인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어묵 전골은 메인 재료 외에 여러 가지 뭐 고명도 좀 화려하게 올라가고요. 네. 또 부수적으로 곁들이는 채소라든지 또 우리가 전골을 다 먹고 나면은 마지막에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밥을 넣어서 죽처럼 끓인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면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식사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전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묵탕에서는 무는 국물 내는 용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묵 전골에서는요, 무가 거의 주인공급의 재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큼지막하게 썰어가지고 이제 껍질은 좀 두껍게 벗겨내셔서 요거를 살짝 소금에 절여가지고 샐러드처럼 해서 드셔도 되니까 껍질 부분 네. 이렇게 벗겨내고요. 그럼 이 해주시는 어묵 전골 이 자체가 약간 네. 일본식인 건가요? 그쵸. 베이스는 일본식인데요. 여기 밑국물만 바꾸시면 뭐 칼칼하게 매운 어묵탕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꽃게랑 해물 같은 거 넣으셔가지고 다양하게 진짜 국적을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끓이면서 이렇게 부서지지 않게 이렇게 각을 쳐주세요. 그러면 완성되었을 때도 조금 더 정성스러워 보이고 조리는 과정에서도 부딪히면서 으깨지지 않거든요. 뭐 손님이 오신다거나 특별한 날엔 이렇게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사소한 데서 감동받으시거든요. 그렇죠, 손님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을 썰었는데 이 물을 우리가 이제 끓이는 시간이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을 제일 먼저 준비를 하셔가지고 냄비에 올려놓고 다음 단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거를 이제 삶아 볼 텐데요. 이 국물은 어떤 국물인가요? 쌀뜨물이에요. 쌀뜨물. 네, 쌀 씻으시고 한 2번 씻어내신 다음에 마지막 물을 받으셔가지고요. 자, 이 쌀뜨물을 이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무를 삶거나 아니면은 채소를 삶을 때 쌀뜨물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네네. 약간 채소의 풋내 같은 거를 없애실 수가 있어요. 이제 무를 삶다 보면 약간 비릿하면서 풋내가 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쌀에 전분기가 들어가면서 좀 파근파근하게 속까지 잘 삶아집니다. 부드럽게 삶아집니다. 자, 이게 오늘 콕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쌀뜨물에 물을 삶게 되면 왜 그 비릿한 맛이 네. 또 제거가 되고 속살까지 잘 삶아진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차가운 물에 넣고 끓기 시작하면은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네, 10분 정도 삶아주시면 부드럽게 익히실 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무가 잘 삶아질 동안 네. 다른 부재료들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추. 물론 배추도 워낙 달고 맛있는 계절이라서 그대로 썰어 넣으셔도 돼요. 근데 조금 손님상에 내놓을 만큼 좀 화려하게. 화려하고 정성스럽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추를 가지고 말이를 해볼 거예요. 배추 말이요? 네. 그래서 잎사귀 부분이랑 이 줄기 부분은 나눠가지고 데쳐서 말아볼게요. 하고 그다음에 반 정도로 나눠서 줄기 부분은 먼저 데칠 거고요. 잎사귀 부분은 먼저 꺼내시면 되겠죠. 같이 네. 넣는다면 끓는 물에 데쳐야 되는 재료들을 한꺼번에 다 해야 되니까 오늘은 곤약을 좀 넣을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끓이면서 어묵처럼 속재료처럼 같이 드시고 싶을 때는 이렇게 판 곤약을 사가지고 어묵 정도의 크기로 썰어가지고 매작과 아시죠? 매작고요? 매작과 한과 중에 전 매작고로 들어서 일본 언어인가? 매작고? 네. 죄송합니다. 예. 여기에 칼집을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서. 뒤집으면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이 네. 곤약을 몰랐을 때 어묵인 줄 알고 먹었다가 네. 알고 속았다 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이 곤약 자체로는 별 맛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칼집을 내서 칼집을 가운데 한번 뒤집어 보시겠어요? 네. 이거를 칼집 낸 쪽으로 곤약을 넣어서 네. 이렇게. 네, 잘하셨어요.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 여러분들 요리하세요. 아, 요리까지 잘하시면 이제 큰일 났네요. 저희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는 더 푹 이렇게 옆에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같이 들어갈 부재료가 손질이 다 끝난 거죠? 네, 그럼 요거를 한번 데쳐보도록 할게요. 네. 줄기 부분을 먼저 넣을게요. 그리고 당근이 아무래도 조금 카로티노이드 노란 색상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많은 양이 아니라서 그냥 같이 넣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미나리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시간차를 두고 그때그때 건지시면 되니까 사실은 넣을 때는 같이 넣으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넣고 배추 그 잎사귀 부분 넣고 자, 미나리는 이제 건지셔도 될 것 같아요. 찬물이 있으면 얼른 건져놓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건져놓고요. 그다음에 곤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히는 과정에서 곤약에 약간 특수한 좀 비릿한 냄새가 나거든요. 사용하기 전에 끓는 물에 살짝 넣었다가 빼시면 이런 비릿한 맛을 없애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건져내고 나서요. 이 물에다가 한번 넣었다가 건져낼게요. 마지막에 할게요. 그러면 잎사귀 먼저. 네, 찬물에 안 건지셔도 돼요. 네. 이렇게 좀 펼쳐가지고 식혀주시고 배춧잎도요. 뭐 오래 삶으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눌러봤을 때 말랑말랑해질 정도. 그래야지 말았을 때 잘 구부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거의 됐네요. 한 2, 3분 정도 되죠. 지금 네. 삶아낸 시간이. 당근도 여기서 뭐 100% 완전히 익히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골에 이 배추 마리를 넣고 한번 다시 끓여서 드실 거라서 여기서 또 완벽하게 익히면 너무 물러질 수 있거든요. 오늘 한번 데쳤기 때문에 그래도 완벽히 데치지 않아서 충분히 맛이 우러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데치는 재료들이 네. 이렇게 한꺼번에 다 데쳐졌고요. 저희는 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밑국물을 좀 만들면서 하도록 할게요. 네. 차가운 다시마. 물에 우선 다시마를 먼저 넣어주세요. 끓지 않은 차가운 물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랑어포 육수를 만들 텐데 다시마를 먼저 넣게 되면은요 충분한 맛이 우러나올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끓기 시작하면은 이 점성이 생기기 때문에 끓으면은 꺼내줘야 되는데 끓어오를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찬물에서부터 다시마를 넣습니다. 찬물에서부터, 예. 네. 그래서 이제 끓을 동안에 배추말이를 만들어. 좋습니다. 배추는 이 줄기 부분은 조금 도톰하기 때문에 잘 안 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며주세요. 저며주시고 이렇게 두 장으로 됐죠. 그리고 잎사귀 부분 높이를 좀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두툼한 쪽이 앞으로 오게. 네. 뒤로 갈수록 말면서 두꺼우면 말리지가 않으니까요. 여기에 당근. 그래서 보통 뭐 김발을 놓고 이렇게 말아주시거나 그러는데 김발은 속이 잘 안 보이니까 말면서 힘을 너무 주게 돼서 옆으로 막 당근이 삐져나온다거나 수분이 너무 빠지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좀 살살살. 힘 가늠하면서 네. 말아주시는 게 조절하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때 배추를 너무 많이 데치게 되면 잎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겠네요. 예. 자, 일단은 크기를 조금 맞춰야 되니까 양옆을 이런 거는 이제 밑에 전골 밑에 깔아두시면 좋아요. 3등분 정도.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치, 이대로 초간장만 뿌려 드셔도 맛있어요. 네. 여기에 미나리를. 야, 이 요리 너무 예쁜데요. 사실 어묵은 색감이 막 화려하진 않기 때문에 좀 밋밋할 수 있는데 이 배추말이 하나가 올라감으로써 정말 손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번 정도 묶어주시면 잘 안 풀립니다. 저 미리 좀 몇 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겉잎이랑 속잎에 따라서 이렇게 색감이 다양하게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밑국물을 한번 열어볼게요. 아, 자, 다시마가 이렇게
지금 크기가 굉장히 커졌어요. 예. 끓으면서 여기 이제 팔팔 끓기 시작하면은 다시마는 건져주세요. 건져주시고. 네. 여기에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 가다랑어포를 가다랭어포를 넣어주세요. 가다랭어포를 넣어주는 타이밍이 끓고 나서예요. 끓지 않을 때 넣어주면 국물에 비릿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약한 불로 줄이신 다음에 약한 불에서 한 3분 정도 그대로 끓여주세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미리 끓여놓은 국물이 바로 옆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걸러내시면 되는데 넣고 나서는 너무 오래 끓이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가다랑어포의 향이 너무 좋으네요. 그렇죠. 예. 살짝 끓였지만 워낙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에 오늘 제가 사용하는 된장은 아까미소라는 재료예요. 아까미소. 예, 아까가 붉은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미소거든요. 좀 진한 색을 띠고 있는 된장인데 아마 일반적으로 이 진한색 미소보다는 좀 이렇게 연한 황토빛 미소를 많이 보실 거예요. 예. 그거는 요거보다는 조금 단맛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대치를 하셔도 됩니다. 네. 예전에 그 된장찌개 이렇게 만드는 거 보니까 네. 된장국이었죠. 네. 그 체에 풀어서도 하시더라고요. 네, 체에 풀어서 할 수도 있고요. 오늘 맛술이랑 이렇게 잘 개가지고 농도를 맞추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까미소. 네. 네. 아빠미소. 자, 여기에 미소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쉽게 풀려요. 끓이는 동안에. 자,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알뜰하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요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네요. 네, 이렇게 이제 밑국물까지 완성이 됐어요. 네. 낭비하는 거 없이. 네. 이렇게 이제 껍질을 벗겨가지고 달걀이 먼저 들어가네요. 네, 달걀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무. 아까 쌀뜨물에 삶아가지고 깨끗이 헹궈놨거든요. 네. 이렇게 넣으면 된장의 풍미가 스며들어서 사실은 이 어묵 전골에서 어묵이 제일 맛있을 것 같은데 무가 제일 맛있어요. 주인공을 뺏었어요, 무가. 아이고. 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좀 특이한 재료가 있는데 전분, 감자 전분에 물을 넣어가지고 네. 좀 개어 놓을 거예요. 근데 이 전분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보통 전골은 겨울에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겨울은 실온에 공기도 차갑기 때문에 이 전골을 끓여 놓으면 빨리 식어요. 그리고 무라든지 어묵 표면이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이 전골 국물이 스며들지 않고 잘 이렇게 미끄러진다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걸 좀 막아주기 위해서 전분을 살짝 풀어서 아주 걸쭉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후루룩 흐르지 않을 정도. 이 정도면 식었겠거니 하고 드셨을 때도 아직 뜨겁거든요. 야, 이게 또 전분이 들어가면 온도가 유지가 된다는 것도 오늘 또 배웠네요. 네, 열을 잘 뺏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호에 따라서 전분을 가감을 하시면 되는데 전분 종류에 따라서도 이렇게 농도가 생기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분량 그대로 하시기보다는 조금씩 넣어가면서 상태를 확인을 해주세요. 그렇다고 카레처럼 너무 걸쭉하면 시원한 맛이 덜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 넣으면 될 것 같네요, 네. 저는. 자, 이렇게 넣고 아까 만들었던 배추말이 근데 배추말이는 이미 한번 익은 상태잖아요. 예. 마지막에 올려주세요.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그래서 미리 끓이지 않습니다, 배추말이는.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죠, 어묵. 네, 어묵을 넣을 텐데요. 동그란 어묵, 납작한 어묵 해서 어묵을 넣으실 때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겉에 표면에 기름기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요즘에는 뭐 어묵을 튀기는 기름이 뭐 나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같이 넣어주면 오히려 이런 기름기가 들어갔을 때 조금 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지방이 조금 들어가면 약간 진한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오늘은 굳이 데쳐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맛있겠네요. 끓여주세요. 네. 자, 선생님, 그럼 제가 네. 팔팔 끓은 것 같아서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일단 식탁 위에서도 보글보글 끓이면서 드시는 게 좋으니까 먼저 물을. 무가 맛있어요. 저는 그
어묵 재료 중에 이 전골 재료 중에 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사실 생선 조림 같은 거 했을 때도 그렇죠. 생선보다도 이 무가 그런 느낌인 건가요? 네, 맞아요. 사실 이제 어묵 요리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흔히 먹는 반찬 그리고 시간 없을 때 빨리 먹는 뭐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 어묵을 이렇게 맛있게 어묵 전골로 또 만드시면 이 하루 특별한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한 요리가 또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특식처럼 사실 내용을 잘 보시면은 네. 굉장히 밸런스가 좋거든요. 생선 살이잖아요, 네. 어묵은. 자, 이렇게 됐으면 저희가 안 넣은 게 있죠. 배추말이 네, 배추말이, 버섯, 기둥. 요거는 좀 밑에 살짝 들어가지고 깔아주세요. 그럼 끓이는 동안에 국물이 우러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배추말을 담아주시고요. 당근이 들어간 이유를 알겠네요. 이렇게 색감을 딱 보니까. 그렇죠. 당근이 안 들어가면 사실 이 어묵 자체로는 색감이 화려하지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표고는 끓기 시작하면 금방 익으니까 네. 이렇게 넣고 보글보글 끓이면서 드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쑥갓은 국물을 붓고 꽂아주시면 돼요. 준비했던 실곤약 이쪽도 한번 데친 겁니다. 네. 이렇게 와, 올려볼게요. 선생님 너무 고급진데요? 그렇죠. 네. 뭔가 굉장히 공들인 것 같지만 네. 생각보다는 재료비도 많이 들지 않고 어묵이 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비싼 재료는 아니죠. 자, 아니면 덮밥 국물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약간 걸쭉하니까. 전분이 들어가서 그런지 네, 확실히 그 걸쭉한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쑥갓은 어머나 어머나. 자, 이렇게 해서 모듬 어묵 전골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겨울철 단골 요리로 최고죠? 뜨끈한 모듬 어묵 전골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깊고 진한 국물이 일품인 모둠 어묵 전골.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쌀뜨물에 무를 삶아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무의 비릿한 맛이 제거되고 속까지 잘 삶아진다는 사실. 부드러운 어묵에 푹 익은 무까지 맛있는 모둠 어묵 전골로 푸짐한 한 끼를 준비해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